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빌라.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가에서 김현도 어르신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올해로 83살. 눈은 조금 침침해졌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커튼을 걷고 오랫동안 함께한 라디오를 켭니다. 자그마한 알약 2알, 따뜻한 물 1컵, 그리고 텅 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본 뒤 시장 갈 채비를 하십니다. 지하철 2정거장 거리의 재래시장. 500원을 아끼려고 버스 대신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한 손엔 장바구니, 다른 손엔 보조 지팡이. 점심은 동네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옆자리 할머니랑 몇 마디 나누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지만 마음 한켠엔 항상 같은 고민이 맴돕니다. 임플란트를 하나 더 해야 하는데 100만 원 넘는다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면 조금 벌긴 하는데 국민연금이 그만큼 깎이니까 일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런데 최근 이런 걱정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복지제도 덕분입니다. 하나, 기초연금. 둘이 살면 왜 더 적게 받아야 했을까? 기초연금은 원래 혼자 사는 분에게 월 30에서 36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면 각자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같이 사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전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함께 살아도 전기세, 식비, 병원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감액폭이 줄어듭니다. 둘이서 예전보다 연간 약 72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도 어르신의 이웃 박씨 부부는 이제 겨울에 보일러 맘껏 켜겠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입니다. 둘, 국민연금. 일하면 줄어드는 연금은 그만. 이전 제도에선 일정 소득 이상 벌면 연금이 감액됐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 계산원으로 한 달 120만 원 벌면 국민연금이 20만 원 줄어드는 시기였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가능하고 월 120만 원 이하의 소득에는 감액 없으며 연간으로 보면 약 300만 원 차이입니다. 이정순 어르신 72세.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용돈벌이 하시던 분입니다. 전에는 연금 줄어드니까 반찬값 다 쓰고도 남았는데 이제는 일한 만큼 버는 기분이 들어요. 사파로 그려보자면 일한 만큼 가져가는 정직한 저울이 생긴 셈입니다. 셋, 임플란트 보험. 2개에서 4개로 확대. 치아 건강은 음식, 건강 말투, 웃음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하나 가격이 100만 원이 넘다 보니 노인층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 적용 연령.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건강보험 적용 시 자부담 130만 원에서 약 30만 원. 김현도 어르신은 이미 오른쪽 어금니 2개를 치료했지만 왼쪽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험이 된다고 하니 치과 예약부터 잡았지. 이건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사회활동, 건강의 시작점이 되는 변화입니다. 넷, 돌봄 서비스. 주 2회 방문이 주는 안정감. 김현도 어르신은 한 달 전 집안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를 다쳤고 며칠간 제대로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연결된 공공 돌봄 지원 서비스 덕분에 주 2회 정기적으로 돌봄 매니저가 집을 방문합니다. 반찬 제공, 청소 도움, 병원 동행 가능. 긴급 상황 시 1시간 이내 방문 대응 체계. 돌봄 매니저가 들어오자 김어르신은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롭지 않아요. 잊힌 느낌이 외로운 거지. 이 제도는 어르신을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연결입니다. 5. 교통비 지원. 이제 버스 탈 때 덜 망설입니다. 김현도 어르신은 그동안 병원 가는 것도 괜찮으면 걸어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왕복 5,000원인 교통비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 2번 이상 나가는 날엔 2,000원이면 계란 한 판인데 하고 주저하셨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 교통비 정액 지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포인트로 환급. 김어르신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지하철 타고 근처 공원 산책도 갑니다. 이젠 그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겠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어르신의 움직임, 사회 참여, 건강한 외출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6. 통신비 감면. 휴대폰 요금제 더 이상 부담 아닙니다. 통신비도 은근히 큰 부담입니다. 요즘은 병원 예약도 휴대폰으로 하고 복지관도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하지만 요금제 때문에 스마트폰을 못 쓰는 분도 많았습니다. 월만 5,000원까지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대 2만원까지 추가 감면 가능. 김어르신은 이젠 손주 영상통화도 맘 놓고 받아요 라고 하십니다. 비싼 요금이 걱정되어 휴대폰을 꺼놓는 일이 줄어든 거죠. 7. 전기료 지원.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전기장판만. 냉방과 난방은 어르신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도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 히터를 아끼는 분들 많죠. 이제는 공공지원이 들어옵니다. 여름철 전기료 월만 5,000원 추가 감면. 겨울철 난방비 한파 경보 시 긴급 지원. 혼자 사는 정여사님, 올해 79세. 예전엔 더워도 참았는데 이젠 에어컨 1시간은 틉니다. 작은 변화지만 삶의 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생활비 지원 요약. 생활비만 연간 약 70만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한 끼 더 먹을 수 있다는 실감나는 변화입니다. 8.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없다고요? 이 시대 노인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만 해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40%가 자산은 있으나 생활비 부족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신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집을 국가에 맡기고 매월 생활비처럼 수령. 본인 사망 후 남은 자산은 자녀에게 정산 가능. 김어르신이 시가 2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경우 공공신탁 계약을 통해 매달 60만 원씩 수령 가능. 생계 부담은 줄이고 자산 가치는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사기나 위험이 없는 국가주도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이 운영을 맡습니다. 총정리. 얼마나 혜택이 늘어났을까? 합계로 연간 약 500에서 800만 원 혜택이 있을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한 분의 어르신 삶이 조금 더 가볍고 덜 외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 충족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받는 법은 뭔가요?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신탁제도 안전한가요? 자산관리공사, 연금공단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사후 정산 시 가족에게도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김현도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나. 그냥 하루가 좀 편하면 그걸로 됐지. 그런데 요즘은 가끔 이렇게도 말하십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복지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롭고, 누군가의 저녁밥이 조금 더 따뜻하고, 누군가의 웃음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그건 성공한 정책입니다. 부모님께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모르시면 못 받습니다. 하지만 아시면 바로 도움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게 작은 힘이 되어 다음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르신의 하루를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강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노후 수업은 그 변화를 늘 어르신 편에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